이대호입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약 3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는데요. 아마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여행 방식 또 장소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어떨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요즘에는 어떤 여행지가 인기예요? 어디가 떠요? 뭐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달러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해외 여행지로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고비용 고물가 국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리고 또 동남아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기 같은 것들이 또 연일 보도가 되면서 또 이런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중국 같은 단거리 노선의 수요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노선이 1년 사이에 한 8% 넘게 늘었는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하면 거의 44% 이상 급증한 수치로 이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의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다카마스랄지 마쓰야마랄지 이런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소도시 여행들을 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래요. 또 전통적인 여행지 말고도 요즘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두바이가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대체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두바이가 유행을 하는 거냐. 뭐 초콜릿을 비롯해서. 네.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디저트로 좀 신압으로 이제 익숙해지나 싶었는데 이게 완전히 여행지로까지 두바이가 좀 인기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바이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 한국의 창작 디저트이긴 한데 두바이 쫀득 쿠키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두바이는 디저트의 나라인가라고 하는 인식들이 Z세대한테서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바이를 그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디저트 미식 여행이 굉장히 많이 그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많대요, 디저트가? 네, 실제로도 최근에는 그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쫑크 같은 건 한국의 창작 디저트이긴 하지만 맞아요. 쿠나파처럼 두바이 현지에서 즐겨 먹는 현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맛있다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기사 뭐 간식, 디저트 없는 나라,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냥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재밌는 정말 거예요. 맛있는 디저트의 나라인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설마 이제 디저트 먹으러 중동까지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디저트가 전부는 아니고요. 네. 두바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저런 어떤 취향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여행지인데 미식은 사실은 좀 기본이고요. 그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뮬러 1이라 그래서 F1 그랑프리가 20대들한테 또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두바이는 아니지만 두바이와 가까운 아부다비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가깝게 다녀올 수 있어서 여기 어떤 사막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동 국가들 대부분이 인터넷이 빠르고 또 IT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Z세대가 또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유튜브 보면 후쿠오카 당일치기. 그러니까 일본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콘텐츠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올해 여행 트렌드 키워드가 Z세대가 주도하는 초단기 여행이었는데요. 진짜 하루짜리예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short-term trave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난해 말씀드렸던 저소비와도 조금 연결되는 지점이기는 한데요. 이게 여행자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좀 많이 느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 이틀 쪼개서 가는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당일치기 여행 방식 이런 것들도 뭐 이런 영상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을 비행기에서만 자고 돌아다니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부산 아니면 여수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당일치기로 해외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식 경험이나 압축적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그 경복궁 같은 데서 한복 입은 외국인들 돌아다니는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도 역시 어떤 국가를 방문하면 거기에 어떤 현지 맞춤형 체험을 하는 거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중국이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된 이후에는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들처럼 이제 화려한 어떤 메이크업 의상을 해보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과장된 어떤 화장법이나 선텐이 조합된 이른바 그 갸루 화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또 해가지고 또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본다라거나 하는 또 최근에 또 한 OTT에서 한 일본 그 연애 프로그램이 좀 유행을 하면서 또 요런 화장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자연 속에서 뭐 회복이나 휴식을 추구하는 힐링 여행도 인기를 끌고 또 동시에는 최근에는 이제 대형 스포츠, 문화 이벤트, 콘서트 이런 것들 어떤 목적형 여행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검색된 어떤 여행 날짜와 도시의 65%가 올림픽, 월드컵, 음악 페스티벌 같은 그 글로벌 이벤트들과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현지인처럼 네. 살다 오고 싶다 이건데 딱 하루짜리도 그렇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참 재밌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젊은 세대가 네. 모르는 사이에 여행을 같이 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취향을,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아주 막 모르는 거는 아니고 나와 취향에 대해서는 코드가 통하는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이제 이른바 밍글링 투어라고 부르는데 어울린다라는 영단어 밍글링에서 유래한 여행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만 같으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다녀온다라고 하는 여행 상품인데 뭐 요가나 해외 축구 관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던 미식 같은 경우에도 그 밍글링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한 여행사 발표에 따르면 이게 2030 사이에서 이 밍글링 투어가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하면서 이게 1년 만에 한 557% 가까이 상품 판매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40대 이상은 이 상품이 많이 없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젊은 있습니다. 세대들이나. 네네. 또 하나 대학내일에서 종종 이런 재밌는 조사 많이 하잖아요. 네. 세대별로도 해외여행을 가려는 이유가 달랐어요. 이게 이유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외여행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뭐 추억 쌓기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데요. Z세대와 X세대 분들이 조금 다른 게 Z세대는 어떤 영감을 기록하고 얻기 위해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X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뭐 다양한 어떤 사회생활에서 지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편안한 휴식에 어떤 좀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었는데 특히 30대 초중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식 경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기도 했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네, 가는 네. 거요. 또 하나 여행은 사실 어떤 분들한테 여행 계획 짜고 준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행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여행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 재미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여행 갈 때 스마트폰 다 들고 가실 텐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제 스마트폰 활용법에서 현지에 이제 이심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졌고요. 다만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로밍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도 Z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선불식 어떤 트래블 카드를 선호하는 반면에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카드를 그냥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여행 정보를 얻는 경로는 유튜브가 더 이제 모든 세대에서 좀 압도하고 있어서 전통의 어떤 여행 정보 강자였던 블로그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는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젊은 세대들 네. 여행 계획 짤 때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다른 세대들도 항공권이나 숙소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 건 비슷했는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위탁 수화물이나 기내 수화물에 추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었고요. 또 숙소를 선택할 때도 되게 꼼꼼하게 비교하는 습관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높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자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대다 보니까 대중교통 접근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알뜰하게. 네, 그러면 한 4050 네. 중년 이상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 아무래도 생애주기 특성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의 어떤 친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보다는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하는 여행들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 챙길 게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할 때도 가족 단위로 예매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육아,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이 비행기의 취향 시간도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또 온 가족 같이 가는데 네. 새벽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 이런 거 힘드니까 또. 그렇죠.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신경 쓸 게 있어서 많아요, 또.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여행에서 중요한 게 비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균 얼마 정도 쓸까요? 1인당? 보통 해외에 나가서 남들은 얼마 쓸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여행조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 26 국내 해외 여행 소비자 행태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기준에서 해외 여행의 1인 평균 총 경비는 175만 원 가량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경비는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소비라든지 불황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22년도에 211만 원에서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여행 경비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져서 좀 더 그런 것- 높아졌는 줄 알았는데 더 경제적으로 갔다 올 수 있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당일치기로 가고 그렇습니다. 특가 그 여행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티켓 나왔을 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또 재미입니다. 사실은 또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싼 돈이라서 해외 나가느니 네. 아직 못 가본 우리나라 네. 구석구석 여행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곳을 간다 해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1인 평균 경비가 앞서 그 조사에서 23만 원 정도로 나타날 정도로 거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여행지도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나만 아는 어떤 작은 소도시, 알짜 여행지를 찾아가서 네. 색다른 경험을 하는 트렌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향에 온 듯한 어떤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남해의 외갓집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외할머니가 계시는 건 아닌데 외갓집 프로젝트에 가면 이제 뭐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어떤 포근함을 주는 힐링 여행 컨셉트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동해의 묵호항에서 또 진행되는 뚜버가 라면 묵호 갈래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이 아, 네. 묵호항에서 네네. 라면 먹고 갈래? 갈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꽤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 묵호와 라면이야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봄날은 간다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촬영지가 바로 묵호에 있는 어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여행지의 어떤 촬영 배경지 요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사진도 찍고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국내 여행도 그냥 마냥 싸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의 어떤 이색 경험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어디선가 본 듯한 장소가 있을 때 또 네. 한 번 더 또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정성환 님이 네. 그 지난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약 3천만 명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리니까 3천만 명이 나간 게 아니라 3천만 회겠지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연인원 개념입니다. 연인원. 한 명이 10번 갔다 와도 그렇죠. 10명으로 카운팅이 맞습니다. 되는 거고 이게 연인원의 개념은 경제적으로 일부러 환산을 한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100명이 투입된 공사장 100일 동안 100명이 투입됐다 그러면 연인원 10,000명이 맞습니다. 투입된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환산을 위해서 또 맞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네, 것도 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